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 TV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위주의 부동산 정책 변화, 시세, 흐름, 투자 정보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현업에 일을 하면서 늘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입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아도 일을 하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 현업에 일을 하면서 또 알게 되는 정보, 공부해야만 하는 정책, 얻게 되는 투자 정보 등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저도 역시 공부하고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요즘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보유하시거나 이사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 또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수익형 건물을 관심 있게 보셨던, 매입하면서 정책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등 지역별 정책 적용이 너무 달라서 어려우셨을 텐데요. 12년차 공인중개사인 저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간단합니다. 수성구만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 취득세 등 투기과열 지구인 수성구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틀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 역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참고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위주의 2020년 부동산 정책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올해 7월 10일 22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 거의 주택 규제 정책인 규제 내용 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관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출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고요. 대구는 투기과열지구 쪽을 보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없어요. 사업자 대출, 담보대출 등을 막아놓은 내용들이고요.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분양권 매제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수성구에 해당하는 대출 규제 중에서 15억 고가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내용이 있고요. 담보 비율이 40%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대출 비율이 20% 적용입니다. 수성구에 9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9억 미만은 담보 비율에 비해 40% 정도의 한도가 나오고요. 대출이.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2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15억 이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금을 또 다 주고 사야 합니다. 수성구 제외한 지역, 대구 경북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없고 일반 지역이기 때문이죠. 현행 일반 60% 정도, 무주택일 경우에는 또 한도가 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개인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 내거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 9월 현재 범어 내거리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137제곱의 아파트 시세는 16억에서 17억 정도이며 시세가 15억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현금을 다 주고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달서구나 중구 쪽으로 대형 평형에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또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중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있는데요.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2주택 이상이 되거나 시세 9억 이상, 수성구 같은 규제 지역의 집은 3억 이상의 집을 구매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거나 연장을 안 해줍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또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전세자금으로 받으면 3개월 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처분 및 전입 의무를 강화해서 수성구에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집을 팔고 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수성구에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에 집을 매도해야 하므로 날짜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달서구, 중구, 서구, 남구, 북구, 동구 등은 처분과 전입 요건은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담보대출 비율 부분에서 개인 소득이나 여러 가지 비율 담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타구인 경우에도 두 번째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구에서 수성구에 전입을 하고 수성구에 새로 집을 산다고 하면 일단 수성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6개월 내에 집을 팔고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대출 금지, 수성구에 해당하고요. 전세대출 회수, 대구 전 지역에 해당하는데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9억 이상 주택 매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전세대출 만기도 해주지 않고 회수를 한다는 거고요. 담보대출 시에 그 수성구에 6개월 내에 전입을 하거나 이전 주택을 매도를 하고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규제 지역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구는 수성구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서 변동이 없지만 7월 10일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림처럼 대구 경북 지역 해당 중요한 내용은 제가 빨간 줄을 표시를 해두었고요.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는 궁금하시면 아래에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고 또 다운도 받으시고 읽어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진행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합법화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울 쪽에는 시세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서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7억까지도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는 대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올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수성도 팰리스 프루지오도 있고요. 작년에 분양했던 대면 계룡 센트럴 리슈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 눈에 익은 재건축 단지들의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인당 공제가 3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 상승폭이 적은 대구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부 단지들은 입주할 때쯤 시세 상승이 좀 크다면 조합원들에게 약간의 영향을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입니다. 표를 보시면 거의 다 올려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걸 보이고요. 특히나 다주택자는 과표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현행 0.6%에서 12, 16 대책 이후에 또 올랐다가 또 더 올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수성구는 2주택일 때, 타구인 경우에는 3주택일 때 주택 공시가격이 9억 기준에서 6억 공제를 제하면 과표가 3억입니다. 3억 이하는 1.2%, 그리고 과표 6억 이하는 1.6%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6%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2020년 9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범어내거리 두산 위부더 제니스라는 고가 아파트가 있죠. 전용 137제곱미터의 매물 가격을 보시면 16억에서 17억 내외로 나옵니다. 공시가를 검색해 봤을 때 약 9억 정도 합니다. 공시가 9억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 노령공제를 제외하고 정책에서 발표한 2021년 부가분을 단순 계산해 보면 수성구에 2주택 보유했을 경우에 과표 공시 9억 마이너스 6억 공제를 하면 3억에 1.2%, 즉 360만 원의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요. 1주택이라 하더라도 0.6%, 연간 180만 원 정도의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보다 0.1% 정도 더 내게 되는 거죠. 법인의 경우는 6억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합니다. 9억 곱하기 6% 개인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무려 5천만 원, 5,400만 원, 기존의 10배 이상의 종부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주택일 경우에도 이 정도를 내게 되고요. 공시가 9억일 경우에 2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 종부세는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기존에 그 냈던 금액보다 거의 체감하는 거는 2배 이상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어내거리 인근 아파트들은 시세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더 올려서 내게 됩니다. 타구도 많지는 않겠지만 9억 이상 공시가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1주택자도 올해보다 더 내게 되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0.4% 이상 더 올려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주택자, 실거주자들에게 세금을 올려받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2020년 대구 경북 정책 적용 1편, 달라진 주택담보대출, 재건축 제한, 그리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내용과 표는 아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아파트 팁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입주 시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핫했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W 아파트는 2023년 말 입주인데요.
매매를 원하시거나 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자가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했던 복등기라고 하죠. 그런 식의 매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매수 문의가 많았던 단지인데 참고하세요. 보통 입주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매도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취득세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그리고 단기 매매 양도세에 대한 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 또 답글 달아주시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지나TV였습니다. 안녕.